자, 오늘은 그 중요 유형 정리 두 번째, 그 함수의 유형 추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19년도 문제하고요, 2020년도 때부터 나오는 문제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통 18년 정도 문제부터 실었는데 그 앞에 문제도 있긴 합니다. 기본이 될 만한. 그러니까 18년도 이전하고 19년도 이후하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18년도 이전은 얘기했지만 식 하나에 문자 하나, 4차식이면 문자 5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식이 5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2019년도 이후 문제는요, 4차 함수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인수가 뭐뭐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인수 막 3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유형을 추론을 하면서 잡아내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느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약간 옛날 문제 99번부터 볼게요. 99번. 자, 99번은요. 극값이 있는 3차 기함수. 어떤 우리가 추론해야 될 함수가 3차 함수인데 얘가 기함수래. 근데 극값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요, fx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여기 이렇게 b로 놓는 게 좋아요. 양수 a, b에 관해서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로 놔야지 문제를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문제를 처리하기가.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기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 조건 첫 번째,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조건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fx다. 기함수라고 줬지, 그죠?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놓기를 추천드린다고요. 얘는 극값이 있어야 되거든. 밑에를 더 읽어보면 극값이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b가 되세요.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이렇게 나야 b가 양수일 때 0으로 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루트 3분의 b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하고 플러스로 놓으면은요, b가 음수일 때 피곤해져. 식놓기가 b 여기를 플러스라고 놓으면은, 자, 방정식 fx의 절대값은 2, 실근이 4개래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끊어 올렸을 때 y는 2하고의 교점이 4개가 돼야 된대. 그럼 이 3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겨서는 절대로 교점이 4개가 나올 수가 없겠다. 그치? 얘는 극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치? 얘는 극값이 있는 3차 함수예요. 극값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이렇게 끊어 올렸는데 2하고의 교점이 4개가 된다? 이렇게 되긴 하는구나. 이런 젠장을. 얘는 기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치? 기함수는 원점에 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는요, 원점이 여기 있으면 원점에 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 끊어올리는 게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을 수가 밖에 없다고. 기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어떻게?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야지만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할 때요, 우리 요거 b를 좀 이용해서 풀자 그랬잖아.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죠? 그리고 얘는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도 4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지, 얘들아? 어? 예.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가 돼야 되는데 얘가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어서 이걸 끊어 올려서 여기가 2가 되니까 얘가 y는 2가 되니까 요 길이가 4인 거다. 그치? 그럼 얘가 원점이니까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여기서 요 b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대 이 길이 b가 1대 루트 3이 되는 성질이 있어. 3차 함수가 여기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요. 첫 번째 극각까지 하고 요 함수가 만나는 점까지 하고요. 요거 대 요거의 b가 1대 루트 3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응?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게, 야, 요 길이가 3에 요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8이 되면, 2배가 되면, 얘는 8배 돼서요. 2의 세제곱배 돼서 3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예, 그런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 되는 성질도 있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합시다. 예?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다. 그때를 많이 썼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실력정사 꼴랑 그거 무조건 외워서 봐야 돼. 근데 그게 한참 동안 니네 가르치는 건 필요가 없었어. 근데 2019년도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걸 자꾸 불러내서 이걸 이용해야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가 루트 3이야. 이게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인데 여기가 1이니까. 그럼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 되니까 이 fx는요. 최고차항이 1,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풀 때 나보다 더 빨리 풀 거야.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식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걸 익혀놔야 도움이 된다고요. 아무튼 fx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었겠어요. 알았지? 예. 자, 66번 문제. 뭐 여러분이 풀라 그래도 잘 풀 것 같긴 한데요. 66번 문제도 선생님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보니까 실수 t에 대해서 x는 t하고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4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x는 t에 대해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때 이 거리를 갖다가 ft라고 한다고 돼 있어. 요 거리가 ft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요. 요렇게 될 때는 그냥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지금 요렇게 될 때는 1차 함수값에서 4차 함수값을 빼줘야 되는데 요렇게 될 때는 4차 함수값에서 1차 함수값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ft는요. ft는 y1과 y2의 뺄셈이 아니라 차의 절대값이 ft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t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나와야 돼. 절대값을 씌워서. 근데 거기 y1이 뭐라고 돼 있어? y1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0 y2는 2x 플러스 2. 그러면 ft는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거의 함수값의 차이니까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8t 마이너스 32의 절대값. 이 절대값이 붙은 게 ft가 되는 거네 얘들아. 그러면 얘는 요 4차 함수를 gt라고 하면 gt를 끊어올린 함수가 ft가 되는 거야. 이 4차 함수 gt를 끊어올린 게 ft의 그래프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 ft에 대해서 연역적 정의가 주어졌죠. 어떤 정의? 연역적 정의라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정의야.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는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곱하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는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 야, 얘는 지금 미분계수식이잖아, 그지요? 근데 얘가 0 플러스로 간다니까요. 우미분계수를 뜻하는 거지. 얘는 f 프라임 t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 얘는 f 프라임 t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라고. 우리가 줄였었을 때 미분계수의 좌극한, 우극한과 좌극한 얘네들의 곱이 어떻게 된대?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때 생기는 거잖아. 언제? 얘는 극값에서만 생기는 일이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란 뜻이야, 얘는. 예.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극값이 나오는 지점이 t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려니까 이 4차 함수를 끊어올린 함수의 극값이 나타나는 지점들의 t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함수의 극값이요, 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그지요? 지금 이거 4차 함수 끊어올렸잖아. 그러면은요, 얘도 극값이 되는 거다. 4차 함수를 끊어올리고 여기도 극값이 돼요. 미분 물론이지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여기도 극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t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 그럼 여러분이 구해줘야 될 거는요, 일단 이 부분을 찾아야지. 이 부분 어떻게 찾아? gt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gt t의 대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가 0이 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다. 근데 후딱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G4가 0이 되고 G-2가 0이 돼요. 마이너스 2 넣어볼까? 16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0 나머지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32 0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 곱하기 인수분해 해야겠네. 근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조립제법 써야지. 뭐. 이거 윗동네 가서 할게요. 여기서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0 8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 넣어서요. 영 4 집어넣어서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얘는 0이 되는 값이 발생하지 않죠? 그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 플러스 4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찾아? 얘는요 f 프라임 g 프라임 t 두 번째 g 프라임 t가 0이 되는 값이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 4로 묶어주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이거 찾아보면 4 곱하기 t 마이너스 1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거 잘못됐는데? 뭘 잘못됐니? 뭐 잘못했니?
4t에서 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 3t의 제곱이에요. 그 t 제곱. 아, 땡큐 베리 머치.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여기 마이너스 t가 된다.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여기서 또 근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t는 1 나오고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극값이 나오는 위치는 이렇게 5군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였어. 예, 아주 기본적인 좀 원리 문제였죠.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재작년인가? 9월 평가 문제로 나와서 굉장히 재작년 수능인가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예, 여기 실험나 안 실험나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런 연역적 정리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튼 다 더하면 이거 둘이 더하면 2고 이거 셋이 더하면 3이니까. 예, 5가 되는 문제였다. 알았죠? 자, 요거 두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 두 문제는요. 61번은 여러분이 풀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고요. 110번은 최근에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하고 한 달 전에 봤었어요. 110번은 한 달 좀 안 됐을 거야. 자, 네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그 다음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 또 두 문제만 좀 볼게요. 예, 빨리 잘 푸신 학생들도 있는데. 자, 61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요. f0분의 f'0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네. 그제. 자, 조건과 fx의 절대값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능이다. 조건나 fx는 0, 3부터 5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얘는 3차 함수의 유형을 추론해 보라는 거죠. 3차 함수는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끊어올린 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능이고요. 3부터 5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얘네는 될 수가 없지. 야, 얘를 끊어올린 그래프가 얘네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미분 불능인 사람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이렇게 되면 다른 면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그 값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얘를 끊어올린 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능이고요. 3부터 5 사이에 적어도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된대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건데요. 이거겠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래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요 3하고 5 사이에 0이 되는 값이 하나 있으면 되겠군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근 하나 그리고 여기 b에서 중근을 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런 그래프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요런 그래프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의 미분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지. b에서의 미분 개수가. 그래서 조건 하나를 더 그걸로 뽑아서 f'(x) a로 묶어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공통인수 x-b로 묶어주면 x-b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돼서 f'(x가 a 곱하기 x-b 그 다음에 x 3x 플러스 3x b b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x는 b하고
또 하나는 얼마? 3분의 b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다. 그죠? f 프라임 x를 0으로 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가 되겠네요. 잠깐만. 나 잠깐 헷갈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갑자기 헷갈리네? B에서 여기 나와. 그치요? 또 다른 근을 가지는 값은 저건데. 저 값을 어떻게 찾지? 그 값을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얘는. 그 값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찾아볼까? 얘는 찾을 수가 없겠다. 쏘리. 지금 여기서 f 프라임 x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나누면은요, a는 어차피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b에 관한 식이고요. b에 관한 범위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b는 3하고 5 사이의 값이 되거든요. 자, 얘를요, fx에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 b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죠. a 약분하고 분모는 b제곱,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2b가 돼서 1 마이너스 b분의 2가 돼요. 요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지? 자, 근데 b의 범위가 3부터 5까지니까 마이너스 b분의 2는 뒤집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붙여서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그대로가 되겠네. 요걸 뒤집어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요. 얘의 범위. 요거로다 요거의 범위를 만들어요. 근데 저거의 범위는 1 마이너스 b분의 2니까 여기다 1 더하면 3분의 1이고 여기다 1 더하면 5분의 3이 돼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 얘네들이 곱하면 5분의 1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110번 문제가요. 뭐 한 번 참 잘 나온 문제인데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한 번 더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 110번 문제. 자, 문인과 공통으로 내기에 딱 적당한 문제였죠. 실수 K에 대해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야. 3차 함수인데 어떤 3차 함수인지 보려고 미분을 해보니까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또 얘는 증가만 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 3차 함수가. 요 주어지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만 하는 3차 함수가 되겠구나. 여기 대칭축을 혹시 구하고 싶으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대칭축의 x는 1이 되겠다.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은요, x가 1일 때 나오는 3차 함수가 되겠어. 그런데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역함수 gx가 존재한대. 자, 얘는 증가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역함수 gx가 있는데요. 4배 f 프라임 x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f 프라임 gx
얘의 실근이 0부터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예.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의 실근이 존재해야 돼. 자, 얘는요, 일단 좀 풀어봐야겠죠. 여기 f 프라임 x가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4를 곱하라니까 4배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gx를요 f 프라임에다 집어넣으니까 3배의 g 제곱 마이너스 3배의 g 제곱 마이너스 6g 플러스 6 예. 이걸 만족하는 해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딱 3의 배수니까 이거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더하기 4x 마이너스 6 한 번 더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g제곱 마이너스 2g 플러스 네, 요거 없애고 이걸 풀려고 보니까 지금 얘는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요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하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섞기는 좀 그렇고요. 이쪽에 플러스 1을 하고 이쪽도 플러스 1을 넣으면 완전 제곱이 되네. 얘가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g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성립하려면요. 얘는 2x 마이너스 1은 g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g 플러스 1이 되어야 해서 얘는 2x는 gx가 되거나 얘는 gx는 이거 넘어가면 2 마이너스 2x가 되거나 얘나 얘의 실근이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로 바꿔주면 y는 gx하고 y는 2x의 교점 y는 gx하고 y는 2 마이너스 2x의 교점 얘네 둘이나 얘네 둘의 교점이 0부터 1까지 존재해야 될 K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요. 얼라? 얘는 3차함수의 역함수인데 이걸 어떻게 풀지? 자, 여기서 이런 생각으로 바꿔준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죠. 어떻게? 야, 얘네들의 교점은요. 얘의 역함수와 얘의 역함수 얘네들의 교점과 얘네들의 교점은 동일한 조건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예. 물론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얘네들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지? 예.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얘의 역함수와 얘의 역함수는요. 이거 x에 관해서 정리해야 돼서 2x는 2-y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x하고 y를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얘네들의 교점의 y좌표가 잠깐 자 여기서 교점의 y좌표를 찾기가 힘드니까요. 지금 이 함수는요. 요 함수나 요 함수는 x좌표가 0하고 1 사이면 y좌표의 범위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0부터 2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x좌표가 0하고 1 사이면 y좌표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가 나온다. 그럼 이게 바뀌어왔고요.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0부터 1 사이면 y좌표의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인 얘네들에 관해서는요. x좌표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얘네 둘 또는 얘네 둘의 교점이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자,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지금 이 fx는 이런 증가함수잖아. x는 1이 대칭축이에요. 그런데 그 fx와 이 함수의 2분의 1 x의 0부터 2까지는 0, 2에서의 함수값은 1. 요 부분 이 함수의 0부터 2까지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죠. 요 함수는 0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0이 돼서 0에서의 함수값은 1, 2에서의 함수값은 0이 돼서 이 부분 이 그래프하고 fx가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fx는 여기가 대칭축인 함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요 조건과 요 조건의 사이가 나오면 요 사이에서 교점을 발생을 하겠다 fx하고.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조건은 0,1을 지나는 거니까 0 집어는 함수값 k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조건은요 2,0을 지나는 거니까 2 집어는 8 빼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k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k가 1일 때 이렇게 생겼고요. k가 마이너스 8일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사이에서 얘 또는 얘랑 교점이 있으려면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부터 1까지가 되면 되는 문제였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풀었어도요 정확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 한 15분 있다 또 두 문제, 15분 있다 두 문제. 오늘은 10개만 볼게요. 10개만. 자, 그다음 104번 문제. 104번 문제는 우리 이걸 이용하는 거죠.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합니다. 요 테크닉에 들어가면 되지. 거기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가 있는데 조건 하에 f 알파는 g 알파고 f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조건 하에서 f 프라임 베타는 g 프라임 베타는 16인 베타가 존재한다. 일단 요 부분까지만 가져다가 hx라는 함수를 fx-gx라고 놓으면 요거에 의해서 h 알파는 0인 거고 h 프라임 알파도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hx는 알파 집어넣어도 0이고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어도 0이니까 얘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fx 빼기 gx인데 fx의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실근을 갖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요거는 일단 두고요. 얘도 일단 두면 여기서 h 프라임 베타도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p를 갖다 베타로 표현을 해보면 h 프라임 x가 2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p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주면 2x x 3x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를 0으로 하는데 여기 알파하고 여기도 베타가 있어야 되고 여기 x값을 구해보면 3분의 2p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베타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를 p에 관해서 정리하면 p는 3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잠깐만.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식을 표현해보면 h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일단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게 뭐냐면 구해줄 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박스 밑에. 예. g의 베타 플러스 L 마이너스 f의 베타 플러스 L. 뭐야 얘는? 지금 이 만든 함수하고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죠. 예. 마이너스 h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요걸 구하면 되는데 얘는 정리를 해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얘는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를 구하면 되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지를 구에다 써주면 되겠네. 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16이고요. G 프라임 베타는 16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GX는 2차 함수라 G 프라임 X는 1차 함수가 되거든. 예. 저기 GX가 우리 뭐라고 났냐면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 4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G 프라임 알파가 얼마라고? 4알파 플러스 b인데 이게 마이너스 16이고 G 프라임 베타는 4베타 플러스 b인데 이건 16이라고 돼 있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요 4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2니까 얘가 8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9에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어. 그래서 24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였네. 이건 테크닉 문제였고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학습지의 앞부분은요. 지금 보다시피 문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문제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이전의 문제들이 이런 꼴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학습지 뒤쪽을 보면요. 이게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얼마 전에 풀은 쉬운 문제지만, 예. 자. 거기는 보면 3차 함수 fx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gt 값이 1이거나 2거나 3이 나오는 구간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요. 예. 그런데 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뭐야? 무조건 gt가 1이 되는 거야. 그 값이 없는 이렇게 도함수가 0인 지점이 하나일 때 또는 이렇게 생긴 함수도 gt는 항상 1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그 값이 두 개 있으면 gt는 1, 2, 3이 나온다. 그 값이 없으면 gt는 1이 나온다. 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 값이 절대값이 굉장히 적은 거야.
그러면 극값이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GT가 1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극값이 있더라도 이렇게 극값이 있더라도요. GT가 1만 되는 경우도 생기겠다는 걸 캐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억은 자 fx가 x 세제곱으로 딱 이렇게 생긴 꼴이니까요. 얘는 GT는 1이 돼서 상수 함수가 나오는 게 일단 맞아요. 그죠? 그리고 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1이 2면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3인 경우도 존재한다. 교점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3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게 돼요. 뒤로 GT가 상수함수면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GT가 보이면 극값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반례가 되는 그림이 얘가 되겠지. GT가 1인데도 극값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문제를 100번 하고요. 74번은 조금 쉬울 거예요. 아무튼 계속 달려보시고요. 그 뒤쪽에 80번하고 103번이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는 계속 달려보시도록 하세요. 아마 선생님하고 좀 어려운 문제 풀고요. 여러분들끼리 공부하는 건 좀 쉬운 문제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74번. 얘는 좀 쉬운 문제죠? 74번 문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의 도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 하에서 F'0은 0이래. 그리고 F'2는 16이래. 조건 나에서 요 범위 그리고 요 범위에서 여기서 F'X가 0보다 작대요. 뭔 소리야? 0에서 도함수가 0이라는 거 0에서 0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다 음수가 돼야 된다고 돼 있지?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가 되겠다 여기서.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나에 의해서 얘는 도함수가 4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다. 알았지? 예. 그런데 이 p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죠. F'E가 16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 마이너스 p인데 이게 16이라는 소리는 p가 1이라는 소리니까 F'X가 4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다. 그럼 이걸 적분해서요 fx를 얻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자,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fx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기억 니은 티귿을 추론하면 되겠네요. 자, 기억 F'X는 0부터 2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맞지? 여기 1이 실근이 있으니까. 기억 맞았어? 0하고 2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어 F'X가. 그 다음 니은 극대값을 갖는다. 얘는요 누가? fx가 극대값을 갖는데요.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0 F'X가 fx는 감소하다 쉬었다가 증가 이런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극대값 있다는 소리 헛소리야. 그죠? 그리고 티귿 자 f0이 0이네 c는 0이 된다는 소리지 얘가. 그럼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얘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C가 0이면요 F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겠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옛날 스타일 문제였죠. 예, 4점으로 주어졌지만 20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20번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죠? 6년 전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280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나도 해설을 다시 한번 요거까지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나갈 건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무조건 나올 거니까 다음 유형 정리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1년 전에 만들어 놨고 어떻게 만들어 놨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해설지 찾느라고 아주 미쳐버리겠어. 해설지가 없어. 이게 재작년 자이스토리, 작년 자이스토리, 그리고 고난도 이게 섞여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해설 찾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많이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뒷부분 하고요. 저번 주에 남은 거 뒷부분은 다음 주까지 꼭 풀어와야 돼. 토요일까지 마무리 짓고요. 일요일 날 그 두 번의 테스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80번 문제. 어우 씨, 겁나 복잡해. 보세요. 80번 문제 보니까 4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때 이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조건과 5 이하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fk는 fn 곱하기 f의 n 플러스 1이 성립한다. 예. 그리고 조건나 n은 3, 4일 때 n부터 n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를 그러면 n부터 n 플러스 2까지 평균 변화를 이거에서 이거 뺀 2분의 fn 플러스 2 마이너스 fn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f 빼기 f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4를 대입하면 f6 빼기 f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가는요. 요거 두 식을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조건 가는요. 얘는 수열의 합과 같으니까 얘를 자연수 n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SN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NR까지 하면 SN. SN이 여기에 성립하면 SN 플러스 1. FN 플러스 1 곱하기 FN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거에서 이거 빼면 FN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걸로 묶어서 FN 플러스 2 마이너스 FN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가는요. 이거 넘겨서 f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얘가 되니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fn 플러스 1은 0이거나 fn 플러스 2 빼기 fn 플러스 1은 1이다. 5 이하의 자연수에 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고 n에다가 4 넣고 이거 써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f2는 0이거나 또는 f3 빼기 f2는 fn이지. 쟤잖아요. F3이 0이거나 5와요 5와 F4 빼기 F2는 1이다. F4는 0이거나 F5 빼기 F3은 1이다. F5는 0이거나 F6 빼기 F4는 1이다. 여기 보니까요 F6 빼기
빼기 F4가 음수가 돼야 된대요. 1이 될 수 없겠네. F 빼기 F3도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이 될 수 없겠네. 그래서 F4는 무조건 0, F5도 무조건 0이 되겠다. 그치? F5는 무조건 0, F4도 무조건 0이 되겠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4차 함수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F5는 0이고 F4도 0이고 F3도 0인 경우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치? 요 경우하고 잠깐만. 두 번째는 F5는 F4는 0이고 F4 빼기 F2는 1인 경우 요쪽 길로 가서 한번 추론을 하고요. 요쪽 길로 가서 추론을 하면 되겠다. 물론 이거 다음에 일로 가거나 일로 가고 길이 요거 다음에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네 가지 경우를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게 있는지. 이거 무조건 만족되니까 얘가 만족되거나 얘가 만족되고 얘가 만족되거나 얘가 만족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추론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만족돼요.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F2도 0이 되는 경우를 따져볼 수 있겠지. 그치? F2도 0이 되는 경우. 자, 잠깐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 보자. 이 식이 어디서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요. 요 식에서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 fk하고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f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네 셋이 0이고 f2도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f1이 0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얘도 0인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얘는 인수가 5개가 나오죠. 인수가 5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F2는 0인 게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게 이거에 이걸 들어갑니다. 두 번째 F3 빼기 F2는 1이 되는 거야. 야, 근데 얘가 1이면은요, 얘가 1이면 지금 F3이 0인 거잖아. F1은 마이너스 1인 거네. 그치? 그리고 요식도 성립해야 되잖아. F1, F1, F2. 요게 마이너스 1이면 F2는 1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자, 요걸 만족하는 fx는 일단 어떻게 넣을 수 있어? fx는 야, 요거 인수니까 x-3, x-4, x-5 요 카메라에 잘릴 수가 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요걸 풀어보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그게 마이너스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야? 24분의 1이 되겠다. 그치? 둘 다 마이너스니까 f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2a 플러스 b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4분의 4에서 이거 마이너스 24분의 5 나오네. 그치? 얘가 마이너스 24분의 5면 B는 24분의 6이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24분의 5x 플러스 24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가 fx가 되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그치? 예. 그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128 곱하기 128 곱하기 f2분의 5를 구하래. 그럼 얘는 128 곱하기 야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왜 헷갈려 마이너스 2분의 5? 짜증나 잠깐만 마이너스 24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구나 2분의 5에 더하기 24분의 6하면 마이너스 48분의 25 더하기 48분의 12 마이너스 48분의 13이 나오네. 그세요? 여기 2가 몇 개 들어갔어? 7개 들어갔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16이 있으니까 4개가 더 있잖아.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 남고 하나가 남나? 그러면 잠깐만. 여기 4개 있다 그랬지. 여기 7개 있다 그랬지. 다 없어지네.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가 4개니까 플러스 3 하나 약분하면요 65만 남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일단 65가 나왔어. 근데 지금 이거 안 됐고 이거에서 됐고 이걸 해볼 거야? 할 필요가 없지. 답이 나왔는데 이거의 각을 합하시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요 밑에 이거 그냥 안 갈래요. 가보면요 그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더라도 여기를 또 가보려면 10분 정도 잡아먹거든. 뭐 잘못 풀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잡아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거기까지 어때 가? 만약에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더 해볼 게 없어. 그래도 굳이 이걸 더 들어. 여기까지만은 검토를 한번 더 해봤고 이상이 없다면 이걸 답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2문제만 더 볼 겁니다. 그 뒤쪽에 그 뒤쪽에 103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103번은요. 여러분의 상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103번. 얘는 고1 때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f 도트 fx는 x 이거의 실근이 0, 1, a, 2, b 이거다. 그런데 3차 함수 fx에 1에서의 기울기는 0보다 작고 2에서의 기울기도 0보다 작고 f'0 빼기 f'1은 6이다. f5의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1, A, 2, B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얘는 F를 2번 하면 X가 X를 쏘는 게 요거 5개니까 우리는 함수가 0, 1, A, 2, B 0, 1, A, 2, B 0, 1, A, 2, B가 2번 하면 자기 자신을 쏴야 되는 게 이거 5개지. 그치? 그럼 쏘는 방법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0은 0 이걸 만족하는 게 이거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얘는 3차 함수 위에 교점이 요게 fx가
x하고의 교점이 0, 1, a, 2, b가 된다는 소리인데 3차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이 5개가 나올 수는 없지. 그잖아. 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y는 x랑 교점이 3개가 전부일 거야. 그죠? 그럼 이 중에 어느 거 2개는요 서로 엇갈려서 써야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3차 함수하고 y는 x의 개점이 a, e, b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거 5개 중에 2개는요 엇갈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에서는 3차 함수의 접선의 교율비가 음수고 2에서도 감소하는 범위래요. 그럼 뭔 소리야? 야, 요 사이에 1하고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1하고 2의 위치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하고 2는 요 사이에 있다고. 1하고 2가 요 사이에 1하고 2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러면 순서가 요 순서니까 0, 1, A, 2, B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은 0, A, B고 1, 2는 서로 엇갈려 써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2,1이면 얘가 0은 0을 쓰고 A는 A를 쓰고 B는 B를 쓰고 1은 2를 쓰고 2는 2를 쓰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거 5개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3차 함수는요 요 점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되는 거 아니니 요 점은요 얘네들의 중점이 될 중점? 중점은 아닌데 얘네들의 중점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을 다 찾아보면 얘가 2분의 3,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0,1.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중점이면 얘네들의 중점도 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3,3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3차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이 0하고 2분의 3하고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3차 함수 위에 1,2와 2,1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a, x, 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 fx 마이너스 x의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fx하고 x의 교점이 0, 2분의 3, 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식을 ax, 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그런데 1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이게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이니까 a가 1이 되면 f1은 2를 만족하겠다. 그래서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된다 라고 이렇게 fx를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였어. 이것도 좀 신선한 문제였죠. 아까 역함수하고의 교점처럼. 예? 어떻게 보면 역함수에 관한 이거 역함수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fx의 역함수가 fx의 역함수가 fx다? 그건 아니죠. 예. 이렇게 찾아내주는 문제였고요. 최종적으로 f5의 값을 구해주면 5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분의 4 더하기 5가 되나? 그래서 30? 잠깐만. 자, 여기 5 대입하면 2 되는 거지. 5 대입하면 2분의 7 맞지? 35 더하기 5, 4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108번. 자, 108번 문제.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하고요.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fx는 1x의 세제곱, gx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자, fx의 0,0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gx 위의 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gx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fx는 여기 0,0에서 접선이 x축이 돼야 되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하겠지. 어떻게 세 가지 케이스? gx는 뭐 이거야. gx는. 근데 fx는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에서 fx에 그은 접선이 두 개가 돼야 돼. 야, 여기서 여기에 접선을 그으면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얘 경우도 여기서 얘도 안 되는 거네요.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 요 경우가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이 0,0에서 이렇게 생겼고 2,0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는요 가다가 여기서 교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조건 다 해보면 fx하고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교점 하나 나오겠지? fx는 x 세제곱이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fx하고 gx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여기가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래서 fx하고 gx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추론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gx, kx 마이너스 2, fx. 자, fx의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고 gx의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어.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가 y절편이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 얘네들 사이에 있게 될 조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되겠지. 그랬을 때 각각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얘가 최대값일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얘는 알파, 얘는 베타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알파를 구하려면요. 알파는 x 세제곱 합계점 0,-2에서의 접선을 찾으면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는 거예요. y좌표는 t의 세제곱, 기울기는 3t 제곱이 될 겁니다. y는 3t 제곱 곱하기 x-t의 t의 세제곱인데 얘가 0,-2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t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기울기가 3. 알파는 3이 나오겠다. 알파는 최대값이 그리고 두 번째 요거가 베타라고 놓고 구하는데 베타는요. x좌표를 t라고 놓고 y좌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걸 다 접선 만지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얘를 0, 마이너스가 지나야 되겠다. 여기다 마이너스 2는 여기다 0은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2t 제곱 2t 마이너스 4t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해서 t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네. 이거 넘어가면 2가 되네. 그래서 t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당연히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루트 2를 기울기 어딨어? 기울기 여기 있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최소값 내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에서 이걸 빼내잖아. 3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거거든. 얘네들의 제곱합을 구하라 그래서 5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 예. 그래서 그냥 접선 문제였습니다. 접선. 그래서 얘가 개형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추론하는 문제. 얘는 개형이 개형 추론 문제야 다. 예. 자, 요거 두 문제만 후딱 정리하고 가시도록 합시다.